출발은 단순하게 A라는 사람에 대한 질문, B라는 사람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그 방향성이 그냥 긍정적이냐 아니면 진짜 의문이 들어서 계속 챌린지하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묻느냐에 따라서 A와 B의 차이가 처음에는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이만큼 커진다는 얘기예요. 두 개가 완전히 차별화되는 면접이 된다는 얘기죠.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볼 내용은 여기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애교 표시. 오늘은 이 화창한 봄날에 여러분들하고 1분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오늘 느껴보셨으면 좋겠는데 신입이나 경력 모두 해당이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사실 1분 자기소개서를 어려워했고 오늘 중요한 의미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원자 입장에서 보면 면접이란 채용 과정에서 내가 그래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떡밥,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채용이라는 이 마지막 관문이 되는 중요한 면접 과정에서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이 면접을 가고 싶다라고 내가 던지는 거야. 선언하는 거야. 나 이렇게 선전포고 할 거니까 전쟁이다. 면접관 따라와라.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면접을 내 편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을 이끌어 갈 것인가. 면접관은 따라오라 라고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이 전략적 핵심 키워드가 나올 수 있는 이게 바로 1분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됐을 때만이 내가 원하는 면접을 갈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본 면접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1분 자기소개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1분은 이런 의문을 또 가질 수가 있어요. 서류만 쳐다보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자기소개서를 통해 내가 시작하는 채용 전쟁의 마침표를 이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으니까 따라와라라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요한 건 너무 외운 티를 내면 듣기도 그렇고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린다고 하면 당황하지 말고 내가 설정한 방향으로 다시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되고 전략적으로 1분 자기소개서 그 방향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무리 대포를 쏘더라도 꼼짝 안 하고 나는 내 방향으로 갈 거니까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 설정하는 대로 자꾸 끌고 오려는 자기소개서 안에서 너희들은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전략적인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걸 왜 준비하는 걸까 라고 보면 사실 기분 나쁜 경험이 자기소개서 시켜놓고 1분 동안 듣지는 않고 서류만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많은 경우가 그 사람들은 되게 바빠서 그거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1분 동안 귀로는 그 면접을 자기소개서 들으면서 서류 검토하는 시간이에요. 그 서류 검토하면서 내가 질문할 내용도 찾아보고 이 사람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닌지 듣기도 하면서 이 양쪽의 듀얼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 질문 리스트를 찾는 시간이 이제 면접관은 1분 자기소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귀로는 듣고 있고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이게 면접의 첫인상이기 때문에 뭐 긴 건 뭐 이렇게 뭐 기것도 아니고 어쨌든 매우 중요하다. 면접의 전반을 좌우하는 첫인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첫인상이 영향을 주는 거는 사실 사람이 감정에 의해서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람직하지 못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문제를 방조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면접이나 AI 면접 같은 게 도입되고 이렇게 구조화된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각 항목별 평가표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면접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 감정, 뉘앙스, 대답의 분위기, 받아들인 사람의 느낌 이게 상호작용을 하는 매우 복잡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냥 평가표 나온 그 항목대로 평가하기엔 사실 어려움이 많죠. 결국은 1분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이러한 복잡 다양한 상황의 면접의 초반의 분위기를 첫인상을 좌우하는 그 방향성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만약 자기소개서 끝나고 면접관의 질문이 긍정적인 분위기냐 혹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의 성격인 어떤 공격적인 분위기 의문점을 자꾸 제시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은 거죠. 만약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형태로 질문이 이어지는 경우는 질문의 어떤 면접의 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기소개서를 함으로써 면접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진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즉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면접관이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이 A라는 사람, 이 B라는 사람의 자에게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출발은 단순하게 A라는 사람에 대한 질문, B라는 사람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지만 그 방향성이 그냥 긍정적이냐
아니면 진짜 의문이 들어서 계속 챌린지하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묻느냐에 따라서 A와 B의 차이가 처음에는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이만큼 커진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새로운 이 면접 형태가 두 개가 완전히 차별화되는 면접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꼬리를 문다라고 하면 내가 사실 이렇게 외워서 사실 이렇게 면접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자꾸 거기에 꼬리 물어서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되면 완전히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완전히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질문을 계속 한다라고 하면 최대한 냉정하게 초점이 전환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쉽지는 않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애초에 이런 방향성조차도 없어. 내가 이렇게 1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 설정해놓은 방향성조차도 없다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 공격을 받게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계속 면접 자체가 완전히 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구조를 짜셔야 된다는 얘기죠. 1분 안에 임팩트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스트럭처,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약간 흔들릴 수가 있어요. 1분이나 50초 정도 부분에서 끝나기 위한 효과 조절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 잡다하고 이상한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내 전략의 방향성을 설정해 버리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격의 여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처음부터 싹 다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아예 빌미가 되는 걸 싹 제거해요. 왜냐하면 그게 내 방향성이니까 굳이 공격받을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죠.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볼 내용은 여기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애교 표시, 아주 선언적인 그런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빼고는 전부 다 지우는 거야. 이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직무 관련 전문성을 나타내는 그 핵심 역량, 이거 한 2개 정도를 정확하게 기입하시는 거예요. 이 핵심 역량이 바로 내가 했던 직무 관련 경험과 성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통찰,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했고 결과는 어떠했다라는 걸 수치화해서 간략하게 적어주는 그 2가지 정도를 준비해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이 자소서 구조를 정리하게 되는 것인데 스트럭처가 중요하다. 시작은 간단한 인사말로 시작하는 게 좋죠. 한 줄 정도로 해서 나는 어느 부서에 지원한 이름이 누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는 말로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번째로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직무에 대한 핵심 역량을 한 2가지 정도를, 역량 1, 역량 2 정도를 한 2-3줄 정도로 내가 어떻게 했고 결과가 어땠다, 마지막에 지원 동기, 내가 왜 지원했고 어떤 포부를 갖고 있다, 입사후 포부 정도를 간략하게 적어준다라고 하면 한 50초 내에서 완벽하게 깔끔하게 될 수 있고, 이 완벽하게 암기해야 돼. 정리하고 외워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외운 티 안 나게 연습을 해주는 거죠. 구조를 잡는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사실은 연차별로 좀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를 수 있잖아요. 특히 뭐 1년차, 2년차, 몇 개월밖에 안 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사실은 정말 성공했던 직무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성공했던 경험, 그 직무 직접적인 결과보다는 간접 경험들을 통해서 그 유사한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직무 관련된 인사이트를 얻었던 거, 그런 것들을 강조하시면서 얘는 신입인데도 연차가 적은데도 바로 직무에서 쓸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뉘앙스를 풍기는 거지. 그게 중요하고, 뭐 한 3년에서 한 7, 8년차, 10년차 미만, 7, 8년차까지는 경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경력에 했던 실질적인 성과, 내 경력에 대한 직무 성과를 그 강조를 해야 되는 거고, 뭐 7, 8년차, 10년차 이상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사람들은 실무를 떠나서 어떤 관리, 이런 경험 때문에 그 직무나 그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 이걸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리더십,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위에 정말 관리자급 이상 레벨들은, 이런 부분은 뭐가 되겠어요? 딱히 뭐 자기소개서 1분 자기소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인사만 잘하시면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일관성이 중요해요. 취업은 내가 가진 직무 전문성에 대한 일관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어필하는가가 핵심인 거예요. 즉 내가 가진 직무 전문성을 향상하고 내가 했던 그 많은 노력들, 그 성과들, 그 성과에 대한 경험들, 그것들을 이력서, 자기소개서, 1분 자기소개서, 그리고 1차 면접, 2차 면접, 경력 기술서에 대한 일관되게 반영하고 통과하면 1차 면접, 2차 면접을 거쳐서 채용 과정을 이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인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핵심 직무 역량 2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면접관들이 도전적인 질문을 해서 내가 설정한 방향성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내가 의도한 바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의 어떤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핵심 직무 현장 동 두 가지를 준비하더라도 직무 자기소개서에는 그 두 가지를 반영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또 어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나 질문을 틀어가지고 하는 다른 쪽의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핵심 역량 이외에 부가 역량을 한두 가지 정도 준비해 놓는다면, 그 성공 경험이나 직무 역량 한두 가지를 더 준비한다라고 하면 서브로 만약을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준비가 되겠죠. 핵심 역량 말고 추가로 난 경력상의 강점이 직무 역량이 뭐 여러 가지 광범위하로 뛰어나다라는 걸 은근슬쩍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본 자기소개서의 의미와 어떻게 내가 이것들을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면접의 방향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아니면 최소한의 면접의 분위기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방향성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1분 자기소개서의 핵심적인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1분 자기소개서를 구조적으로 만들어 스트럭처를 만들어 놓을까 하는 그 부분을 강조를 드렸습니다.